미토는 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했다는 건데요. 글자가. 이거는 이 나무목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이게 가지가 더 생겼다는 거예요. 가지가. 그러니까 이게 늙은 나무로 보는 거예요. 이 미토는 늙은 나무. 이 나무에 가지가 더 생겨났다. 그래 원래 나이가 수령이 많은 나무들이 가지가 많은 거죠.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상영했다 하는 설이 있고요. 또는 이 먹기가 이제 그만 다 했다 위로부터 이제 하늘로부터 이 음기가 눌렀다는 거예요. 위로부터 먹기가 더 이상 이제 너는 목의 기운은 다 했다라고 하늘에서 눌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이 미토가 이 목의 묘고거든요. 묘고 우리 말씀드렸던 목의 묘지에 목의 묘지. 목이 죽는 자리라. 목이 죽는 자리. 목이 이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쉬는 자리라고 봐야죠. 죽는다기보다는. 그래서 이 음기에 저항을 받은 나무의 모습이다. 또는 이 나무목에 가지가 더 뻗쳐나가서 늙은 나무를 상영했다. 그렇게도 보고요. 그래서 이 미토는 사, 오, 미 이렇게 여름을 걸쳐서 마지막에 오는 이제 개화라고 그랬죠. 늦여름. 그러니까 이 사화와 오화의 이 기운들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. 이 미토에는. 그래서 이 미토를 조토로도 봐요. 이제 메마른 땅. 조토로도 본다. 건조한 땅이라는 거죠. 건조한 땅. 고서에 보면 이 미토는 미야 이렇게 돼 있어요. 미야. 이게 좀 만미자죠. 만미자. 그러니까 이 미월에는 이 입구가 들어가요. 미월에는 양식들의 또 과일들의 이 맛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이것은 달다는 게 아니고 이 미월이 되면 이제 맛이 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. 만미자. 그래서 특히 이 사주를 감명하다 보면 사주 8자 중에 이 시지라고 그랬죠. 시지. 이 시지의 미토를 갖고 있거나 이 월지의 이 미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이 요리사들을 많이 봐요. 요리사들을. 이렇게는 어떤 직업 환경으로도 좀 보고요. 이쪽은 그 사회와 나와의 관계로 또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. 이건 내 집안이면서 내 어떤 직업 쪽은 이쪽을 좀 살피거든요. 그리고 사회와 나와의 관계는 이쪽을 좀 원령 쪽을 좀 살피고요. 그래서 이 미토가 있으면 아무튼 좀 맛이나 요리와 좀 관계가 있다, 인연한다, 직업적으로. 고서에 보면 6월이 되면 이 미월이 6월에 이제 이 6월이 되면 이건 자양하다 이게 이제 그 생장하다 그런 거예요. 불리다 뭐 이런 증가하다 그런 자자고 맛이 증가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맛이 생장한다. 맛이 계속 들기 시작하는 때가 이 미월이다. 또 보면
이 오행 중 이 목이 오행 중에 이 목이 이 미에서 늙는다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묘고라 그랬죠. 묘고.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이 목의 생황묘 한번 해볼까요? 목에 이 목기는 이 10월인 해월에 생을 해요. 그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 묘월에 왕해지고요. 이게 이제 2월이죠. 여기서 생하고 여기서 왕해지고 이 미월에 이제 이 묘고에 들어간다 이거예요. 자신의 기운이 생에서 장성에서 전성기를 보내다가 이제 쉬는 시간으로 가는 그 타이밍이 이 미월이다. 이 6월이 되는 거죠. 6월. 그래서 토의 기운이다 보니 대표적 색으로 오는 이제 황색, 누런색 이런 게 되겠고요. 이 괴상으로는 아까 우리 5월에 이 이름이 시생했죠. 이렇게. 그러다가 이제 미월이니까 이음이 시생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음지처다. 이렇게 미월은 이음지처다. 이제 음기가 두 개가 나온 거죠. 이제 5월에는 하나였다가 이게 늦여름이고 또 뭐 서남방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화기가 가득한 땅이다. 4, 5미 그 계절을 거쳐 왔으니까 4월, 5월 그 화기가 가득한 그 여름의 계절을 거쳐온 미토다 보니까 열기가 있는 땅으로도 좀 보죠. 열기가 있는 땅으로. 그러면서 그 여름을 가을로 넘겨주는 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. 미월이. 그래서 이게 조토다 보니까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극 재화할 때 생극 오행의 생극 관계 배울 때 토는 이 수를 극하죠. 수를.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마른 땅이기 때문에 이 물을 제압을 잘해요. 물을 제압을 잘한다. 이제 고수에 보면 또 이제 이거는 그 역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우리가 토는 금을 생하죠. 토는 금을 생하는데 토생금하죠. 토생금하는데 미토는 금을 좀 생해주기 힘들다 그래요. 금을 생해주기 힘들다. 그걸 조토불능생금이라고 나와 있어요. 조토불능생금. 메마른 땅은 불가능하다. 금을 생해주는 것이. 그러니까 메마른 땅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. 왜 그러냐? 그 메마른 땅, 사막에선 금이 안 나요.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. 우리가 채광할 때, 금을 채광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습한 땅이에요. 습한 땅.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. 우리가 사금을 캘 때도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흙과 물, 그 흙을 이렇게 쳐서 거기서 금을 캐내죠. 그것처럼 메마른 땅, 아주 푸석푸석 먼지 나는 땅에서는 금이 나오질 않는다. 그래서 조토불능생금이다. 근데 사주 감명을 해보면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주 상담을 해보면 이런 미토 또는 이 술토도 조토인데 이런 미토, 술토 이런 땅들은 금을 잘 생해주지 못해요.
이 조토불능 생금이 이 고수에 나오는 말이지만 잘 맞는 것 같아요. 토기운이니까 어쨌든 여름에서 가을로 넘겨주는 중재자, 그런 전환의 시기이기 때문에 진토와 마찬가지로 어떤 중개 역할, 매개 역할 이런 거는 잘 한다. 또는 우리가 처음 오행 공부할 때 이 토기에 대해서 공부할 때 토의 그 중용지덕 있죠. 한 곳으로 어떤 경도되지 않는, 치우치지 않는 그런 기운도 이 미토가 가지고 있다. 근데 아주 메마른 땅이다 보니까 이 종교 또는 철학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. 인연이 깊다. 이 미자가 우리가 일반적 한자로 쓸 때는 안일미자죠. 안일미자. 그래서 정확히 떨어지는 학문들이 아니에요. 정확하게.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어떤 물리학이든 수학이든 확연히 떨어지는 학문이 아닌 모호하고 정말 그 끝을 알 수 없는 학문들, 뭐 철학이나 종교, 또 역학도 돼요. 역학도. 그래서 이런 것과 좀 인연하는 글자다. 그러면서 이게 이 화개살 중에 하나예요. 화개살 중에 하나. 신살 중에 화개살 중에 하나다. 이 화개살은 진술 충미 이 다 토거든요. 진토, 술토, 축토, 미토. 이 진술 충미가 화개살인데 그 중에 이제 하나죠. 이 화개에 대한 설명이 분분한데 이 화자는 이 빛날 화자거든요. 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할 때 이 빛날 화자. 이 개자는 이게 그 덮을 개자예요. 덮을 개자. 그러니까 청계천, 예전에 그 복개천이라고 그러죠. 복개천. 그 천을, 그 흐르는 하천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우리 예전에 청계천을 복개천이라고 그랬거든요. 덮어버렸다 이거예요. 덮을 개자거든요. 그러면 화려한 덮개란 얘기거든요. 화려한 덮개. 이 화개가 원래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임금이 그 외부로 행차할 때 이렇게 일산이라 그러죠. 양산. 그 내시가 이렇게 그 내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있죠. 임금에게 그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 화려한 덮개 아주 화려한 그 사극 보면 이게 나오죠. 이것을 화개라 한다. 화개. 그럼 뭐냐? 그럼 이게 우리 현실적으로 무슨 작용하냐? 이게 1인자는 아니라는 거죠. 1인자는 아니고 항상 그 참모 역할 이런 걸 잘한다는 거죠. 옆에서 서포팅 해주는 역할 이런 쪽으로. 그래서 어떤 회사나 뭐 국공립 기관이든 그런 쪽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쪽보다는 그 뒤에서 일들을 갈무리하는 것, 일들을 그 일을 좀 갈무리하는 쪽으로 누가 앞에서 막 일들을 진행하고 이게 일들을 좀 펼쳐놓으면 그것들을 갈무리하는 직업군이 이 미토, 화개살, 진술충미들이 그런 기능들을 좀 한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.
고소에 보면 이 미토는 불용가색이라 그러고 나와 있어요. 가색. 이건 심을 가 거둘 색자예요. 심고 거두고. 그래 이 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. 농사. 농사를 얘기하는데 이 미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. 불용. 쓰일 수 없다. 이런 얘기죠. 불용. 그래서 미토는 농사용으로 쓸 수가 없는 땅이다. 이런 얘기예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, 5월 이 화기가 너무 강하다 보니 뭘 심고 거두기로 하기에는 어려운 때다. 이런 거죠. 그리고 실은 아까 이 미토가 목의 묘지라 그랬죠.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이 심은 것들을 거둘 때죠. 이제 곡물들을 심었다면 어떻게 보면 거둘 때요. 이제 그런 시기의 기운이다. 미토가. 우리 선생님들이 자정 또는 이 정오 이런 말 많이들 하죠. 정오의 희망곡, 뉴스 이럴 때요. 이 자정은 원래 이 자시는 저녁 11시부터 새벽 1시고 이 오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거든요. 근데 이제 정확하게 자시다. 그러니까 이 11시부터 1시의 이 중간점 정확하게. 그러니까 이 12시가 되는 거죠. 이 12시를 자정이라고 하고 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를 정확하게 2분 하면 오시를 그럼 이게 12시 오전 12시 아니 오전이 아니고 점심 오후 12시 이때를 정오라고 한다. 정오. 그러니까 일단은 이 오시는 11시부터 1시 사이니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예요. 중천에. 그 다음에 이제 미시가 되겠죠. 우리가 이제 계속 달로 하다가 이제 지금 시간으로 왔는데 오시 다음에 이제 미시거든요. 미시는 1시부터 3시 사이를 미시라고 그래요. 미시. 그래서 우리 참 한자가 재미있는 게 이 미시, 이 해가 미시에 오면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. 이거예요. 어두워지기 시작한다. 그래서 이 글자가 이 어두울 매자가 된 거예요. 어두울 매자. 우리가 좀 매자를 어디서 쓰냐면 이 무지몽매한 놈 그런 말 있죠. 이 몽매하다. 그럴 때 이 매자를 써요. 이렇게 하면 이게 어두울 몽자거든요. 이 몽매하다. 무지몽매한 놈. 어리석고 아는 게 없는 놈 뭐 그런 소리 있죠. 그래서 이 미시 이때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다.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때. 그래서 1시부터 3시 사이다. 사오미 해서 개하 늦여름으로 본다. 이 미가 이제 12금수로는 양이죠. 양. 예, 저번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호주에서 사는 그 털복숭이 양이 아니라 그랬죠. 우리 이제 아시아에 이 바위산 같은데 막 바위를 아주 위험스럽게 다니면서 사는 그 사냥이라고 그랬죠. 사냥인데 이게 약간 그러니까 진한 갈색 나는 어떻게 보면 좀 염소처럼 보여요. 염소처럼. 근데 이 양이 사람을 보면 막 피해 다니고 겁도 많은 것 같지만 이 양띠들이 이 미생 띠들이 고집을 부리면 아주 세요. 왜 그러냐? 이 사냥들이 암컷을 두고 다툴 때는 뿔은 고사하고 이 뇌가 터지도록 이 양들이 이렇게 막
확 쳐박거든요. 이렇게 쳐박아요. 둘이 대가리를. 그만큼 뭐 우직하다고는 할 수 없고 고집불통이라고 그래야죠. 죽기 살기로 자기들 간에는 이렇게 싸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생들이 물론 세상이 다 그런 거긴 하지만은 그 윗사람에게는 아주 순종한데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 뒤끝 장렬의 기운이 저 미다. 미. 옛 책에 보면 이 사주에 미가 하나 있으면 이 간염 조심하라 그래요. 간염을 조심해라. 건강상으로. 간염의 이 염자가 이게 불꽃 염자를 써요. 좀 독특하죠. 왜냐하면 사람에게 염증이 생기면 붉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붉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불꽃 염자를 써요. 이 간염을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 초심자에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미 속에 천간의 기운이 들어있다 그랬죠. 미정을기 이렇게 이제 미 속엔 이렇게 천간의 기운 지장간이라고 그랬죠. 이게 들어있는데 이 을목이 이 간에 해당하거든요. 간. 그리고 이 정화가 들어있죠. 이 정화. 이 뜨거운 불꽃이 되는 거죠. 이 간이 이 열기에 노출이 됐다. 이런 얘기예요. 열기에. 그래서 좀 미토가 있으면 좀 간 질환과 관련해서는 항상 좀 조심해라. 그런 얘기가 있어요. 대충 이렇게 미터도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. 지루하실 테지만 좀 따분하고 그러겠죠. 근데 이 기초 과정을 제 강의뿐만이 아니고 우리 유튜브를 자주 보시는 이 역학 초심자들은 좀 따분하더라도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이 기초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사유의 확장이 있던 이 한자들의 그 기운들을 이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하는구나, 저 선생님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, 그런 다양한 견해 사유들을 내가 접해야 사주를 볼때 나도 좀 더 폭넓은 시야로 그 사주를 볼 수가 있어요. 어떤 절대적으로 정말 한국에서 제일로 사주를 잘 보는 선생님이라고 딱 내세울 만한 분은 없어요. 다들 자기만의 관법으로 그 성취를 그냥 이룬 것 뿐이지 그거를 객관화해서 누가 가장 잘 본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좀 물론 알려진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면 그것도 좋아요. 하지만 선입견을 갖지 말고 다양한 선생님들의 기초 강의를 좀 따분하더라도 제가 한자를 좀 많이 쓰죠. 한자도 많이 쓰고 우리 저 젊은 분들에게는 듣기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사주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.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